이제부터 백제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백제는 도읍지에 따라 크게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로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백제의 건국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구려의 건국 배경도 들여다보면서 백제의 역사 현장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여왕 금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몽의 재주가 유독 뛰어나자 형제들의 시기가 매우 심하여 주몽은 급기야 홀로서 길을 결심한다. 세 사람의 신하와 함께 남으로 피신한 주몽은 졸본 땅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짓고 성씨도 고씨로 삼았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의 태조인 동명왕 고주몽이다. 그런데 주몽은 부여에 있을 때 맞이한 예시 부인의 몸에서 유리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졸본으로 망명할 때 예시와 유리를 두고 그냥 떠났다. 졸본에 도착한 주몽은 다시 새 아내로 소선호라는 여인을 맞았는데 소선호는 전 남편 우대에게 출가하여 비료와 온조 2 아들을 낳았고 우대가 죽은 후 2 아들을 데리고 주몽의 후처가 되었다. 주몽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서기전 19년 예시 소생의 유리가 찾아오자 그를 태자로 삼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비료와 온조에게 위기가 닥쳤다. 소선호와 2 아들인 비료와 온조는 10명의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도 함께 남쪽으로 향하다가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온조가 그곳에 터를 잡았고 비류는 서쪽의 미추홀 그러니까 지금의 인천으로 향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온조와 함께 지금의 풍납동 토성인 하남 위해성의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십제라 했는데 이때가 서기전 18년이다. 미추홀로 떠난 비류 일행은 그곳이 도읍 장소로는 마땅치가 않아 백성들의 원망만 듣다가 결국 아우인 온조가 있는 위해성으로 합류하기에 이르렀다. 위해성으로 돌아온 형 비류는 온조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스스로 비관하여 끝내 자결하고 말았다. 반면 온조는 덕망이 높아 날이 갈수록 백성의 수가 많아지니 국호를 백제라고 고치게 되었다. 백제는 4세기 중엽 풍납동 토성인 정궁과 별궁으로 추정되는 몽촌 토성의 양궁체제로 운영되었다. 온조왕 13년 즉 기원전 5년 7월에 경기도 광주로 도읍지를 확장하면서 국가체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때 온조왕이 2년 동안이나 임시궁에서 살면서 새로운 궁을 지었는데 당부한 말이 거미불루 화이불치, 즉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게 지으라는 당부의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위해성 즉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남한산이다. 위해성 인근에 있는 남한산이 한성 백제도성의 최후 배후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음을 시사하는 단서인 유구와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특히 발굴 과정에서 기원 후 2에서 3세기대의 백제 토기편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현재 온조왕의 사당이 남한산성 내에 있는 숭열전에 모셔져 있다. 백제 왕조 계보를 살펴보면 태조인 온조왕은 46년, 가루왕은 50년, 기루왕은 52년, 계로왕은 39년, 초고왕은 49년을 제위하였는데 계로왕 38년 10월에 신라의 아찬 길선에 모반이 발각되어 백대로 망령한 일로 신라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이듬해에 계로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8대 고이왕 때에는 중앙집권체제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0대 분서왕은 낭랑의 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는 참사를 겪었으며 13대 등초고왕 때에는 백제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16대 진사원 때에는 고구려의 많은 영토를 잃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제17대 아신왕에 이르기까지 왕위 계승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19대 고이신왕은 중국 송나라와 외교를 맺었고 20대 비유왕은 외와 신라까지 외교를 맺었지만 21대 계로왕 때에는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강력을 빼앗기고 계로왕은 참사를 당하고 말았다. 이는 계로왕이 바둑에 빠진 사이 고구려 첩자 바둑 천재 도림을 보내 백제 국력을 약화시킨 결과였다. 21대 계로왕의 죽음과 성이 파괴된 한성 백제는 22대 문주왕 시대를 열면서 천도를 결정하고 475년 10월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으나 사냥에 깊이 빠진 왕은 결국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으며 24대 동성왕도 유흥과 사치에 빠져 동성왕 23년 12월에 왕이 갑자기 암살을 당하자 그의 뒤를 이어 무령왕이 즉위하였다. 25대 무령왕 때에는
백제 부흥과 안정기를 맞았고 그의 치적과 왕릉은 공산성 주변에서 볼 수 있으며 무령왕은 아버지 동성왕을 암살한 백가를 찾아복을 베어 백마강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무령왕릉 옆쪽으로 금강변 나루 일대에 고마나루가 있다. 이 고마나루는 공이라는 고마와 나루는 진으로서 이 둘을 합쳐서 웅진으로 불리어지며 공주 지역의 태동지가 되었다. 공주를 대표하는 공산성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보면 능선과 계곡을 따라 흙으로 쌓은 산성인데 백제 시대에는 웅진성이었고 조선 시대의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차적 제12호인 공산성은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성곽으로 웅진 백제를 지킨 왕성이기도 하며 둘레가 2200m로 백제 문주왕 때부터 사비로 옮기기 전인 상왕 16년까지 약 63년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공산성 내로 들어서자 넓디 넓은 왕궁 관련 건물터가 자리하며 중심 건물지와 부속 건물지 등 많은 시설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웅진 백제의 도읍지이자 정치의 중심지였던 웅진성은 고려시대에 공산성으로 불리어졌고 조선시대의 석성으로 개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산성의 둘레는 2200m인데 동쪽과 서쪽에는 보조산성까지 있어서 천혜의 전략 요충지가 아닐 수 없다. 외곽의 석축벽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성곽 2200m의 둘레에는 정문인 금서루를 비롯하여 남문인 진남로, 동문인 영동로와 광복로, 급수원을 지키는 만화로와 북문인 공북로까지 성을 지키기 위한 누각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서문인 금서루다. 남문인 진남로다. 동문인 영동로. 북문인 공북로다. 성내에는 영은사 만화루 쌍수정을 비롯하여 주초석 창고터 연못터 등이 남아있다. 영은사이다. 쌍수정이다. 만화루다. 백제를 다시 일으킨 무령왕은 즉위 23년 2월 즉 서기 523년에 고구려와 말달의 침략에 대비하여 왕이 직접 한성으로 행차하기도 하였다. 무령왕릉은 충남 공주의 송산 이고분군에 포함되어 있다. 무령왕릉은 발굴조사 결과 무덤 안에서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백제 제25대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석에는 영동대 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의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하여 무령왕은 523년 5월에 사망하여 525년 8월에 왕릉에 안치되었고 왕비는 526년 11월에 사망하여 529년 2월에 안치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4,600여 점에 이른다. 목관의 판재들 밑에서는 왕과 왕비가 착장하였던 장신구와 부장 유물이 출토되었다. 중요 장신구로는 왕이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무령왕, 금제관식 한 쌍과 금귀걸이 한 쌍 등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왕비가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제관식 한 쌍과 금귀걸이 두 쌍 등 국보로 지정된 것만도 모두 12종목 17건에 이른다. 다음 편에서는 사비 백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